음.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조금만 또 텀을 가질게요. 예, 스트리밍, 음, 오늘은 스트리밍 매우 좋음이 뜨고 있습니다. 예, 그 컴퓨터 설정을 좀 몇 가지를 만졌어요. 저번에 뭐랄까, 저는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많이 했는데, 소리는 안 끊기는데, 막 손이 막, 요렇, 막 끊기면서 나와가지고, 이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QHD 웹캠을 구비하고 있어가지고 참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설정이 확인이 된 것 같고 예,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계속 이게 목폴라티를 안 입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따뜻한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좀 목이 안 좋더라고요. 오늘 평소에도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목폴라 챙겨 입고 왔습니다. 자,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제 영상 봐주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요즘 스트리밍 하는 게 생각보다 긴장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재밌구나 이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작년 25년도에 저 포함해서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보험으로 고객들을 만나 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 치료비 보험.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분명히 치매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 저의 개인의 판단으로는요, 암 치료비 보험은 기대보다 훨씬 많이 판매가 됐고, 고객들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는 치매 보험은 이게 어쨌든 암 보험을 개편한 게 암 치료비 보험이잖아요. 근데 치매 보험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쪽을 훨씬 많이 관심 갖지 않으실까 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보험이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내용들이 소비자인 우리 고객님들께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단, 살펴볼 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보험사에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센스 있게 미리 사과 인사를 드릴게요. 저번에도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는 어미라든지 단어를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잘못 말할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더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다. 그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요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순서도를 추가를 했어요. 아니, 저번에 그 보험의 만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편집하는 저도 이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순서대로 우선 첫 번째 치매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지금? 에서부터 맨 마지막에는 가장 논쟁이 되는 복합재가 특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의 현재 질병 상황부터 보험회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놨고 고객님들께는 어떤 거가 유리한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치매 과연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기 위에 일부러 네모칸 딱 해놨죠. 에이, 나는 안 걸리겠지. 근데 이거는 이미 꽤 됐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현재 치매 확진자라고 해야 되겠죠. 치매 확정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단일 질병으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인 거니까는. 근데 이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로 한 어르신, 남자 어르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에헤이 담당자. 그러면 난 치매보험은 상담 안 들을래.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그중에 100만 명이 치매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5천만 중에 100만 명이 치매라고? 그럼
결국 2%밖에 안 걸리는 질병이네? 이걸 뭐하러 대비를 해. 암 같은 걸 먼저 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버버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곰곰이도 아닙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통계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자, 5천만 분의 100만. 이렇게 하면 2%로 보여지겠지만은, 치매는 나이대에 따라 감기처럼 막 균등하게 걸리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20대는 거의 안 걸립니다. 하지만 고령은 점점 많이 걸리시는 질병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부 알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이 얼마나 비율의 질병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나이대별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 65세가 넘으셨다. 이거 이제 고령 인구라고 하거든요. 65세가 넘으신 고령 인구는 치매가 10% 정도입니다. 이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10%로도 그게 많은 건가? 10명 중에 1명 아니야 이러시는데, 75세만 넘어가셔도 이제는 확진 판정 넘어서 치매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애매모호한 분들만 따져도 12%입니다. 확진이신 분들이 대충 한 또 10몇 %가 있으셔서 유병률이 75세만 넘어가셔도 상당히 높아져요. 이게 지금 확진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간당간당한 분들까지 싹 다 취급을 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근데 더 나이가 드셔서 8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유병률이 40%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지 말고 나의 경우로 봤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평균 수명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65세는 거의 웬만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은 이미 치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나이를 먹어서 75세가 넘었어요? 그럼 치매 이미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10% 있고, 야, 이거 간당간당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좀 걱정된다. 야, 주변에서 봐도 저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비밀번호 못 풀어 저거?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 있는 거죠. 많아지는 거지. 그러다가 85세가 넘어가셨다? 내 주변 나랑 동나이대 사람들의 40%는 이미 치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봤을 땐 2%라고 우리가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치매를 좀 우습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별로 통계를 봐야지 치매는 무서움이 확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논리적으로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도 쓴 적이 있는데,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거 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 말고 치매가 얼마나 나를 혹은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거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MBC 뉴스를 보실 건데 위에 딱 나오죠. MBC 뉴스입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다 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8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에서는 치매가 아내분이 있으셨고 남편분이 보호자로 있는데 요양원에서 모시다가 잠시간 본인도 요양원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여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모신 거예요, 아내분을. 그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여러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치매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냐에서 우선 정서적인 거, 이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힘들다 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 뒤에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딱 나오죠. 돌보다 보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도 몸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돌봄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점점 무서워지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 이제 MBC 뉴스에서 딱 이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치매에서는 이 간병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71%다.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수없이 많은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은 가족 내에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이건 진짜 힘든 게 맞아. 난 준비해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통은 치매를 겪어보신 분들이 치매보험 가입하러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쭤보면은 진짜 두 개가 무조건 나옵니다.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돌봄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을 그러면 본인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시설이라든지 맡겨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치매에 대한 국가 정책들 예,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도와줄 뿐인 거지.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장기 요양 이런 설비들에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나는 좀 여유가 있긴 하겠죠. 시간적인 여유는. 하지만 돈은 나가죠.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도 간병이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치매보험들은요, 이 간병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바로 다음 이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근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보험이 있어야 내가 치매에 대해서는 엄청 편하겠구나. 이거를 그냥 아니 그때 가서 뭐 장기 요양시설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놓은 거 있다며 하고 무턱대고 다 맡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를 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요거를 같이 딱 설명을 드리면 돼요.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매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막 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딱딱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재가급여라는 부분들로 도움을 받고요. 이제 치매도 낫지 않는 질병이다 보니까 치매는 심각해지면은 이제 집을 떠나서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이 시설급여겠구나. 경증이 재가급여겠구나.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돼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재가급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재가급여 전에 이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해서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치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치매가 아니어도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정신은 또렷하시지만 거동이 근육이 이제 점점 빠지시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이 등급에 다 들어갑니다. 치매 등급만이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 안에 치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은 심각한 게 1등급이고요. 가장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5등급이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치매에 대해서는 약 같은 걸 미리 드시면 훨씬 그 치매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따로 관리하자 해서 5등급 말고 치매만 허락할 수 있는 등급인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곳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흔히 6등급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6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얘기할 때 1에서 5등급 그리고 1에서 6등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6등급이라는 표현 그냥 짧으니까 인지지원 등급 계속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노력을 인지지원 등급으로 하도록 하겠지만 저도 6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나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네에서도 볼 수 있으십니다. 방문요양센터.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거기 사장님들 따로 계세요.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센터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거 다 개인 사업자십니다. 근데 이분들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거잖아요. 방문 요양센터에서는 당연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우리 집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 치매 어르신 댁으로 요양사가 가서 집안일도 해드리고 간단한 이제 도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엄청난 비용이 나가요. 당연하죠. 1대1 서비스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의 대략 85% 그리고 소득에 따라 분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100%까지도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을 해주고요. 이걸 정부가 비용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여인 겁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급여, 정부가 돈을 줄게. 급여라는 게 그 돈을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서비스가 재가급여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요, 재가급여는 모든 등급이 쓸 수 있어요.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근데 주의해야 될 점 하나,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기본인데
인지지원 등급을 위한 서비스는 몇 가지만 허락을 합니다. 전체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그 몇 가지가 1번 주간보호센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복지용구. 치매 어르신들 치매 용품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인지지원 등급에서도 도움을 받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을 참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 서비스는 급여로 못 씁니다. 정부가 안 도와줘요, 이 부분을. 5등급부터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재가급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치매인 1등급, 2등급 치매 어르신들도 쓸 수는 있으시다고요. 법률적으로랑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방문 요양 한번 나갔을 때 한 3시간 도와드려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치매 어르신이 결국은 홀로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재가급여는 돌봄이 24시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사분들도 이 어르신은 따로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5등급 어르신 도와드리는 거랑 1등급 어르신 도와드리는 거랑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들 일부러 인터뷰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한 6개월 정도 막 방문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먼저 말씀을 드린대요. 이 어르신은 이제 주간보호센터 혹은 방문요양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랑 그 동네 보건소 가서 다시 한번 심사 받으셔가지고 2등급 혹은 1등급 나오실 분이시다. 시설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대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럴 때 가는 부분들이 시설급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요, 시설급여는 1등급, 2등급 어르신들이 쓸 수 있으세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로 3등급, 4등급, 5등급이어도 잠깐 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분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돼. 뭐 대표적인 예시로 가족들이 뭐 돌봐드릴 수 있는 전혀 여건이 안 돼. 3등급이시지만 가족이랑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뭐 잠시간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한 달만 좀 우리 어르신 요양원에 원래는 주간보호센터 이게 가족들이 같이 하면 되는데 요양원에 좀 들어가실 수 없을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등급, 2등급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죠. 왜? 재가급여는 기본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설급여는 시설로 입소하시게 됩니다. 24시간 돌봄이에요.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본인 부담금도 시설급여가 훨씬 비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양시설을 어떤 등급들이 쓴다 이걸 아셔야 되고 이젠 보험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기침 한번 할게요. 감기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아우 참 큰일입니다. 목소리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잠깐 편집점 비슷한 느낌으로 따뜻한 커피도 일부러 탔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보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치매보험은 3등급, 3등급이에요. 이렇게 말실수를 합니다. 다시 편집 좀 자꾸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험적 측면에서 치매보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치매보험이 3세대에서 지금 4세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 두 개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3세대 치매보험은 보통 2020년도 전에 가입하신 내용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3세대 치매보험 특약이에요. 이게 안보험 비슷하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해서 진단비 특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질병이랑 일반적인 질병, 대표적으로 그냥 암이랑 비교할게요. 암과 치매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암은요, 치료가 초창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치매는요, 지금 당장 돈 많이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매월 계속 요양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치매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값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실제로 좀 이따가 약 특약들도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1년 70만 원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치매는 매월 요양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세대 치매보험들에서는요 이게 바뀐 거예요. 진단금처럼 한 번에 드리고 끝내는 보험이 아니라
매월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딱 보시면 3세대 치매보험들은요. 치매 판정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면. 근데 이건 이 뒤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4세대 치매보험들은요. 이거 너무 글씨가 작다. 이럴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좀 딱 보여드리면은 치매 확정 판정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장기 요양보험이랑 보험의 특약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판정이면 돈을 드릴게요. 또 제 얼굴이 너무 안 나오죠? 네. 치매 판정이면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이 몇 등급 되시면 돈을 드릴게요. 이런 특약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른 질병보험들은 이 질병 코드에 대해서는 돈 주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 싸우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치매보험에서는 보험회사랑 그렇게 싸우실 일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등급이면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냥 그 돈 들여버리거든요. 명확하게 딱 그렇게 돼서 조금 더 보험 지급에 깔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제가 제목도 치매보험은 치매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3세대 치매보험들은 진짜 치매보험이 맞아요. 의학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의사 진단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출 자료로. 근데 지금 4세대 치매보험들은요, 치매가 아니고, 그냥 어르신이 예를 들어 치매 말고 다른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요양등급이 나오셨다? 그래도 보험금이 나갑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전부 다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특약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장기 요양 등급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맥락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치매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치매보험 안에 다 들어가게 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치매보험이 오히려 보장 영역이 더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구체적인 특약 2에 이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이렇게 해야 제가 나오나요?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기요양 등급과 결합된 특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고객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치매보험을 결국은 저한테 가입을 하시긴 했는데 꼼꼼하신 분이어가지고 꼼꼼하신 분이셔서 유튜브에서 치매보험 어떤지 싹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3세대 말고 4세대 있다면서요. 제가급여 보험 이런 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 계셨거든요. 보험 유튜버 분들. 제가보험 이쪽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는 이분은 알고 있으시니까 더 설명드리기 편하다 막 이러셨는데 그분의 불만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보험 유튜버 분들이 특약을 2개, 3개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요양 특약. 두 번째, 그 복지용구 특약. 세 번째, 주간보호 특약. 근데 이거 말고 특약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3개 그냥 딱 하라 그래? 나는 진짜로 이 3개만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들도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봐야 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용구, 주간보호 특약, 그리고 방문요양 특약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요. 그냥 재가급여 특약도 있어요. 뭐야? 이 3가지 말고 또 있다고? 이건 뭐냐면 사실 그 재가급여 내용이 이 내용들 3가지 복지용구, 방문요양, 주간보호 이거 말고 방문 간호도 있고 방문 또 뭐 있지?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 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종류 안 가리고 뭐든 쓰기만 하면 우리는 돈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나머지 3개, 세부적인 특약들에 비해서 어떨까요? 같은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탈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서 말씀을 다른 유튜버들도 안 드린 거예요.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연속 2번으로 문자가 와가지고요. 자, 잠시 음소거를 제가 미리 안 시켜놨었네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특약들 당연히 쭉 이거 보면 재밌는 특약 많아요. 식사비 지원하는 특약. 왜냐면 주간보호센터도 요양원도 식사비 어르신들 드시는 음식 있으셔야죠. 점심이라든지 시설은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드셔야 되고 이거는 비급여예요. 이거는 비급여다 보니까 이 보험 특약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근데 이것도 기본적인 특약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탈락시키시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이렇게 이거 그래서 그림으로 갖고 왔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치매에 대해서 받고 싶은 보장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예로 이제 한 12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없이 많은 특약들 중에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고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가성비. 어떤 내용이 그래도 조금 똑같은 보험금 120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 보험료가 쌀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 보험금 수령 난이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쉬운 특약들 있잖아요. 보험금 받기에. 저는 복지연구 특약이 가장 보험금 받기 쉽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복지연구는 이제 렌탈 같은 거 5년 이렇게 걸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르신들 쓰셔야 되는 치매 어르신들 매트리스 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복지용구몰 같은 데 보면 매트리스 있어요. 그거 렌탈로 구입 안 하십니다. 그럼 많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5년 렌탈, 4년 렌탈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걸면 복지용구 특약에서 보험금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근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뭔가 많이 하셔야 돼. 그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특약들 중에 방문 목욕 같은 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집으로 와서 시켜드리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요. 방문 목욕은 보통 가끔씩 이게 그 차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큰 목욕차 있어요. 그거를 댁 앞으로 가져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댁에서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증 치매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재가급여를 받지만 2등급이실 수도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문 요양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양센터에서 한 번은 막 힘들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요양사들이 알잖아요. 그 어르신은 안 돼요. 시설에 들어가셔야지 이젠. 이거 너무 힘들어. 센터장님.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아. 근데 결합이 되어 있는 특약들인데 내가 이 재가 서비스 못 받았어? 그럼 돈이 안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받기 쉬운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보장 금액을 딱 완성시키는 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저는 필수는 아닙니다. 저는 두 개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재가급여에서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나의 보장금액 그래프를. 근데 두 번째는 중증 치매를 대비한 그래프도 이왕이면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고객님들께 가성비를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는 중증 치매 퍼센트 높지 않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중증 치매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나?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실제로 그 말이 맞긴 해요. 중증 치매가 그렇게까지 1, 2등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증 치매를 강화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중증을 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의 본래 역할이 뭡니까? 진짜 힘들 때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증 치매는 매월 50에서 60만 원 정도면 요양 비용이 처리가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이것도 조금 비싸게 보는 걸 수 있어요. 지방에 따라서는 더 싼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증 치매여가지고 시설급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50, 60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가 80? 근데 80도 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매월 100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쪽을 빼신다고요? 그쪽에서 오히려 보험 역할을 더 강하게 할 건데 근데 이거 보험 강하게 하려면 비싸지잖아.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제 치매보험 가입하신 40대 부부 말씀드렸죠? 남편은 10년 납으로 3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경증 치매에서 요양원 특약까지 넣는데 중증 치매인. 아내분은요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20년 납으로 33,000원 나왔어요. 경증과 중증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추가하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진짜로. 중증 치매는 10,000원 추가하는 느낌이겠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보장 금액을 설정을 하고 이거를 특약들로 이렇게 높여 가야 되는데, 경증 치매도 높여 가야 되지만 중증 치매도 똑같이 높여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증 치매는 이왕이면 100만 원 정도는 내셔야 된다. 생각보다 시설 급여는 자기 부담금이 큽니다. 정부에서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낼 돈이 1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주제에서 제가 가장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복합재가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보험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냥 회사 이름 공개할게요. 저는 스트리밍이니까. 지금 실제로 흥국생명에서 이쪽은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재가 특약을 강조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몇 있습니다. 우선 흥국생명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 신한생명도 그랬는데 제가 신한생명은 조회를 안 해봤어요. 흥국생명은 제가 직접 조회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신한은 조회를 안 해봤고, 미래에셋은 조회를 해봤는데 미래에셋은 보장금액이 흥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복합재가 특약을 왜 강조를 했냐면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 복합재가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재가급여 5개 있었죠? 근데 복지연구는 빠져요. 복지연구는 이게 빠지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방문요양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방문 목욕이든 방문 간호든 이런 내용들 한 번에 하나씩 쓰시는 걸로 해서 특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뭐든 상관없으니까는 한 달에 2가지만, 종류 가짓수로 2가지만 해도 훨씬 보험금이 싼데, 보험료가 싼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복합재가를 하시는 게 고객님께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는 소리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토달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모든 치매보험 고객들 중에 복합재가를 넣어달는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객님이 저한테 요청하시거나 혹은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할 말,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할 건데, 이 말로써 모든 고객님들을 다 설득을 해냈습니다. 결국은 복합재가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첫 번째 실익,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복합재가 특약.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준비한 건데 보이시죠? 지금 흥국생명에서 한도가 좀 줄긴 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한도가 1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도가 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1에서 5등급까지 다 되는데, 복합재가 급여 특약 80만 원 받는 거 얼마라고요? 20년 납으로, 맞다. 이거 말을 안 했구나. 우선 28,144원, 그냥 28,000원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거 적어라. 55세 여자 기준입니다. 직업급수는 1급이셔서 직업위험도는 없고요. 55세 여자가 복합재가로 매월 8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대비하시는데 28,000원 돈이 나왔어요. 이 특약만. 나머지 특약은 비교하기 위해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안 갖고 왔는데,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치매보험은 거의 대부분 동양생명으로 말씀을 드려요. 동양생명에서 이 경증치매, 복합재가도 경증치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잖아. 1에서 5등급 되잖아. 말씀드렸죠, 아까 앞선. 1, 2등급은 정말 웬만하면 시설로 가는 거를 요양사분들이 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3에서 5등급만 쓸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동양생명에서도 1에서 5등급이 다 되는데 실제로는 경증치매만 쓸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딱 2가지로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고객을. 경증치매 부분에서는 복지연구 특약이랑 그 주간보호센터로, 저는 방문요양보다는, 방문요양도 나쁜 특약은 아닌데 가성비가 주간보호가 좀 더 좋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문요양이
요양사가 어르신 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 댁에 가족들이 있으면 요양사분들이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갔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항상 친절하세요. 요양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전 조금 더 저의 고객이 나중에 제가 못 만나겠지만 어르신 한참 되셨을 때 치매 걸리셨을 때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간보호로 받으셔라. 그리고 그쪽이 실제로 보장 금액도 더 커요. 동양생명이 지금 주간보호로 60만 원 그 한 제한 금액이고요. 복지원과 합치면 30만 원 해가지고 매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특약 가격이 20년 납으로 동일하게 55세 여자가 3만 1천 원 나옵니다. 대충 3천 원 차이 납니다. 근데 매월 3천 원이니까 20년 납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꽤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아니 복합제가 훨씬 많네. 앞서 다른 유튜버들이 보험 유튜버들이 한 말이 맞네. 복합제가가 더 좋겠네. 이거를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또 다른 너무 네거티브한 분들은 복합제가 그거 실제로 돈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주장은 안 합니다. 복합제가 돈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다 물어봤거든. 한 번에 두 가지 재가급여 쓰는 거 가능하거든요. 물론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쓰시는 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센터들에게 굉장히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받으려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겠지. 근데 이 어르신이 우리 센터를 하루 이틀밖에 안 쓰셔.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좀 센터 입장에서는 그 하루 이틀밖에 안 쓰시는 어르신을 위해 추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센터들이. 그래서 아마도 주간보호센터에 방문 목욕을 쓰시거나 혹은 방문 요양에 방문 목욕을 쓰시거나 하면서 복합제가 특약을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비용 3천 원인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어르신이 그래도 정정하신 5등급, 4등급 이거는 일상생활 웬만하면 하세요. 5등급. 그러면 충분히 복합제가의 그 두 가지를 넉넉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등급이시면요. 아니 근데 3등급도 건강 괜찮잖아.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게 어르신들의 그날그날 상태가 달라요. 항상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시잖아요. 멀쩡한 날 있고 아니신 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컨디션은 게임의 상태창이 아닙니다. 게임 스테이터스가 아니에요. 피파 온라인 하시는 것처럼 빨간색 컨디션 빨딱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 그래서 방문 요양을 뭐 주간보호센터는 아니 뭐 그래 주간보호센터라고 할게요.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많이 가셔서 괜찮은데 방문 요양은 정말 지역적으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방문 목욕은 생각보다 지역별로 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일반적으로 막 많이 아직 보편화된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날 예약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집 계단을 못 내려가신 거야. 요양사가 와서 도와준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하시죠 하다가 그 달 방문 목욕을 못 받으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걸 못 받아요, 돈을. 복합제가는 항상 두 가지 서비스를 쓸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3등급 이 애매모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랑말랑하는 이 애매한 단계에서 요런 사태 몇 번 겪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요양원 가실지도 모르는데 되게 가족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복합제가 특약, 돈 못 받는 특약입니다. 이게 아니라 와 이게 예상치 못한 위험도가 벌어져서 아니 월 80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요양 비용에서 도움이 되는 특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단일 내용으로 돈 받을 수 있는 특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방문 요양이든 혹은 주간보호센터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복합제가를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걱정을 저는 현실적인,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센터장님들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 그리고 유식하게 모럴 해저드. 잠깐 모럴 해저드가 한국말로 도덕적 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저도 이 얘기를 전혀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객이랑 웃으면서 농담으로 말한 적도 있긴 한데 고객이 나중에 호도돼서 이해하신 거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저 스스로도 자백을 할게요. 지금 말할 부분을 저도 잘못한 적이 있어요. 치매보험은 보험입니다. 노후 대비책이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그래서 치매 걸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딱 적합하게 주간보호센터, 경증 치매에서는 이 정도의 월 보장금액, 그리고 중증 치매에서는 이 정도의 월 보장금액, 나는 보험료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증 치매에서 막 월 300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 봅니다. 한 개 회사에서 월 300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요. 보험회사 3개를 껴요. 동양도 하시고 흥국도 하시고 신한이든 미래에셋생명이든 이쪽도 하시고 하시면서 통합한도가 아직 애매모하다 보니 이 치매보험 분야에서는 그래가지고 경증 치매 300만 원밖에. 이거는 고객님이 잘못하셨다기보다 그 보험 설계사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요양등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요양등급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만큼 요양등급 나올 만큼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 사람이 평균 수명은 장수를 하였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골골 아프시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요즘 정부에서 대통령과 장관들 해가지고 막 국정 안건들 막 회의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까먹어서 얘기가 안 나고 있어도 가끔씩 쉴 때 봅니다. 점심 먹으면서도 보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만요. 인생의 전체 치료비, 의료비 중에 죽기 몇 년 전이 의료비가 70%가 몰빵이 된대요. 연명치료 막 시키려고. 근데 그 연명치료가 보호자도 기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거 돈 다 건강보험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어르신도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좋은 건 표본장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 막 이런 내용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월 보장금액 300을 준비했다? 이거는 저는 좋은 사람은 딱 한 명? 보험 설계사이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로 월 300을 준비하시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치매보험으로 10몇만 원 준비하셔야 10몇만 원이 뭐야? 20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가성비 좋은 것만 골라서 300이 아니고 100이니까 가성비 안 좋은 특약들도 집어넣으면 당연히 보험료들이 계속 오르겠지. 그러면 월 20만 원 치매보험으로? 근데 요양등급 쉽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종신으로 보장이 되겠네요. 오, 이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치매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치매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서는 많이 걸리신다. 날 기준으로 40%가 주변에 걸린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질병인 겁니다. 근데 요양등급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 때문에 졌다. 이게 조금 예를 들어 2등급 나오셔야 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3등급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지만은 받을 수 없는 분이 받았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왜곡된 정보들로 너무 보험료를 과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주의하십시오. 좋은 설계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요. 쿠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치매에 내가 안 걸릴지 걸릴지 모르지만 치매에 걸렸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너무 초토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자살하신 노부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초토화되지 않게 황금방패 부루마블 황금열쇠 황금방패가 아니고 황금열쇠네요. 부루마블 황금열쇠 한번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거지 이걸로 과도한 보장 금액에서 노후를 이걸로 끝내버려야지 이건 절대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다른 스트리머 분들, 아니 유튜버 분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을 것도 같은데 전 제 주장도 근거는 있고 사람마다 보는 시선, 결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시선으로도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이 양쪽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기침도 중간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서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아저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